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정부의 행정 전산망이 정상화됐지만 중단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증 부위를 알아야 처방이라도 할 텐데 상황이 여의치 않자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행정 전산망 이상의 유력한 원인으로 민원 처리를 돕는 공무원들의 보안 인증 시스템을 구성하는 L4라는 네트워크 스위칭 장비를 꼽은 상태입니다. 이용자가 몰려 서버 가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규 접속자를 한산한 다른 서버로 안내해주는 일종의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는 장비인데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데이터 흐름에 혈이 꽉 막혀 행정 전산망 자체가 먹통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해석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한두 시간이면 복구가 돼요. 인증 서버하고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 거라고 유추를 많이 합니다. 단순히 네트워크 장비 문제다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거죠.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이른바 위기관리 매뉴얼을 수립한 상태였지만 우왕좌왕하며 조기 사태 수습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킹 의혹도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 규명이 안 됐다는 부분들은 그 로그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없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원인 파악 없이는 공고한 대책 마련은 불가능한 상황. 정부는 민간의 힘을 빌려서라도 정확한 문제를 진단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 개편 TF를 20일자로 구성하여 네트워크 장비 장애의 상세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행정망 먹통 사태로 허울뿐인 디지털 강국의 민낯을 확인한 우리 정부. 서둘러 구멍난 시스템을 메우고 2중, 3중의 보안 대책을 찾아야 하는 적잖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전국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로 증명서 발급에 허탕을 친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증명서뿐 아니라 시간을 다투는 부동산과 금융거래에 필요한 서류들이 발급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번 정부의 행정 전산망 마비로 증명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해 금전적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를 본 시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요. 과연 국가 책임이 인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노사가 인력 감축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면서 합의점을 찾은 건데요. 이에 따라 총파업도 취소되면서 지하철은 정상 운행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단체 협상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공사와 노조 측은 오후 9시 25분쯤 협상을 마무리하고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금년 660명 신규 채용 이후 노사 간 협의를 지속 진행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노사는 현업 안전
공백이 없도록 한다는 것에 의견이 접근돼 합의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오후 4시부터 5시간 이상 멈췄다 재개했다를 반복하며 이어져 온 교섭에서 절충점을 찾은 겁니다. 양측의 합의는 지난 7월 첫 본교섭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앞서 노조는 사측에서 제시한 인력 감축안에 크게 이견을 보이면서 지속적인 충돌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9일에서 10일에는 경고 파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은 일단 신규 채용 등 노사 간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전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인력 충원을 협의해서 추진하고 공사의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협상 타결에 따라 노조는 파업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타결되지 않으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모두 철회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를 포함해 서울 지하철은 정상 운행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을 제한해오던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과거 시행했던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제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의결됐습니다.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가 일부 효력 정지 방침을 정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입니다. 또한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입니다. 영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도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 뒤 10시간도 되기 전에 윤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진 겁니다. 영국 현지에서 화상 NSC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우리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 강화, 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며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도 별도 브리핑을 하고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대북 통지 절차를 거쳐 22일 오후 3시부터 비행 금지 구역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남북은 9.19 합의를 통해 공중과 지상 등에서 적대 행위를 금지한 완충 구역을 설정했는데 북의 잦은 도발로 군을 중심으로 합의 무용론이 제기되었습니다. NSC 상임위는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9.19 군사합의의 공식 명칭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입니다. 2018년 평양에서 우리 측 국방장관과 북한 인민무력상이 5조 20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했을 당시에는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걸로 기대됐는데요.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한 첫살입니다. 한편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아예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국방부는 이에 대해 북한이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거는 30분에 맞춰 가겠다라는 문자를 전략을 쓰게 하겠습니다. 저도 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각하 결정을 내린 원심 판결을 뒤집은 건데요. 2심 재판부는 쟁점이 된 국가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21억 1,600여만 원입니다. 오늘 항소심 선고에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직접 출석했습니다. 선고 결과가 나오자 방청객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이용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려놓으시고 직군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1년 4월 한 나라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이유로 들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국가면제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과거에는 국가면제의 법리가 주로 외국의 행위에 대해 다른 국가의 법원이 일절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지만 점차 외국의 행위 중 비주권적 행위에 대해선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온 점을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10대, 20대에 불과하던 피해자들을 강제로 납치했고 피해자들은 매일 수십 명의 일본군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일본 제국이 가입했었던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금지 조약과 강제 노동에 대한 협약 등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별 위자료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2억 원을 초과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끌려갔던 인질 50명이 차례로 석방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24일부터 나흘간 일시 휴전하자는 데 합의한 건데요.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풀어줄 방침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나흘간 일시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카타르의 협상 중재와 미국의 전방위적 외교 활동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져 개전 48일 만에 포성이 멎게 된 겁니다. 하마스가 끌고 간 인질을 석방하는 대신 이스라엘은 자국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인들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휴전 기간은 일단 4일이며 석방되는 인질 수는 50명입니다. 이스라엘 측은 첫날 풀려날 석방자 명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우선 여성과 아동 등 13명이 대상입니다. The criteria on which to prioritize the hostages was purely humanitarian, as you know, and our focus was on getting the women and children out of harm's way as soon as possible, which is basically what we are doing within this agreement. 이스라엘은 석방의 대가로 인질 규모의 3배인 팔레스타인 수감자 총 150명을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첫날 여성과 미성년자 등 39명이 나오게 됩니다. 중재자 역할을 맡은 카타르 측은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잇는 라파 통행로를 통해 최대한 빨리 구호 물품이 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흘간의 휴전 기간 동안 가자지구 북부는 물론 남부에서 벌어져온 전쟁은 전면 중단됩니다. And of course, our aim is for this deal to end with a lasting truce, following phases of expanding the pause through the formula of getting more hostages out and therefore getting more time for the pause.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이 일시 휴전이 끝나면 다시 전쟁을 재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휴전이 장기적 휴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네, 저희가 정리한 뉴스는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 토요일에도 깔끔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